환경부가 오늘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이어서 2달여 만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많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보완해야 하는 혹은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서울은 2014년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방사능보다 미세먼지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얼마나 심해진 건고 얼마나 유해해진 건가요? 2.5라는 그 초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2015년부터 지금 우리가 국가가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 어저께가 지금 현재까지 측정을 했던 것 중에 제일 높은 수치로 PM 2.5가 측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와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요 며칠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그 수치도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측정소보다 도로변 같은 곳이 훨씬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권에서 이제 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이 그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위치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하고는 꽤 많이 떨어진 곳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변 측정소라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뭐 30 내지 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된 수치를 정책의 근거로 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 실제로 우리가 도로 안이라든가 도로변에서 접하고 있는 오염 농도에 비해서는 뭐 많게는 한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배까지요? 네.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서울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우리 소장님께서 뭐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이웃이 조금 뭐 안 좋은 상태라서 중국 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자체의 원인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 영향이 가장 큰 첫 번째의 원인입니다. 워낙 교통량이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난방 연료에 의한 것들이 서울은 특이하게 가장 높은 곳인데 문제는 각 지역마다 이런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실은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원인을 높을 때 잘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현재는 이렇게 한두 가지의 어떤 획일화된 연구 결과들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이 다른 현황들에 대한 것들이 그 효과적으로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는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 또 예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꼼꼼히 들어보니까 지금보다 거의 꽤 높은 수준으로 강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PM2.5를 내일부터입니다. 27일부터 그 일일 평균 35 마이크론 퍼 큐빅미터, 그다음에 연평균 15 마이크론 퍼 큐빅미터로 굉장히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로 지금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환경부에서는 그 기준치의 변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뭐 기준은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워낙에 지금 WHO라는 건강만을 따지고 있는 기구에서 제안한 수치를 근거로 해서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 거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매일 넘으면 이건 뭐 국민들한테 굉장히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원인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만 강화된 기준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올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들이 굉장히 좀 전문가들의 눈에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들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정된 이후에는 계속 나쁨만 기록이 될 거라는 생각인데 지금 대책 중에서 그나마 좀 획기적이다라고 했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대책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네. 우리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단 원인 제공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 제일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명확히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정확히 되어지면 필요한 부분들을 줄이는 쪽에 대한 정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사실 공공기관의 일부의 차량들만을 이부제나 공영주차장들을 폐쇄시키는 것 정도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차량 이용이 급격히 줄거나 이러진 전혀 않았고 사실 그 당시에도 1.8% 정도의 효과밖에는 얻질 못해서 예. 원인 파악에 대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좀 더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극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요.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왕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대책들을 정할 거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받는 대상자들을 좀 먼저 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때 먼저 피해가 나타나는 것들은 예.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건강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그렇죠. 약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감군이라고 저희가 정의합니다만 예. 어린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호흡기나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증상이 나빠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분들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대한 대책들과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좀 더 효율적이지 일반 대중교통을 그냥 무료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적극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도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점들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경유차 문제라든가 또 강제 이부제라든가 이런 좀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부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유차의 퇴출, 또 강제적 차량 이부제 시행 이런 대책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자동차를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써왔던 자동차 선진국들이 대부분 지금 자동차 정책에서 경유차뿐만이 아니라 휘발유차까지 포함한 내연기관들을 퇴출시키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연한을 정해놓고 지금 정책들을 결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일들은 산업계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마스터 플랜들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문제점이고 특히 이렇게 가려면 산업계가 여기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서 국토부 관장 하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 말을 들을 리가 없다라는 것들이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환경부를 미세먼지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이렇게 딱 세우고 좀 힘을 갖다 집중시켜주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부는 우리나라 부처 중에 순서가 13번째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 규모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토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지금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를 환경부가 협조를 구하거나 어떤 일치된 의견을 냈을 때 다른 부처의 의견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은 예산이 적은 부처가 결국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환경부를 부총리 제도로 격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환경부가 아무리 올바른 정책을 정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실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정부에서 확실한 컨트롤 타워와 또 실효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임영욱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